환자가 사라졌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노렸어요. 새벽녘 VIP 병동은 비상벨 소리 대신 성희의 고함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지역이나 은호의 도움 없이 링거줄을 스스로 뽑아 던지고 홀로 병원을 나선 우진. 아픈 몸을 이끌고 그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한편 사라진 오빠 때문에 집안이 살얼음판인 와중에도 영란은 용기 내어 아버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경멸뿐이었습니다. 격떨어지게 만화가 당장 때려치워 가족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영라와 아들을 찾아내라며 미쳐 날뛰는 성희, 그리고 거리에서 쓰러진 우진을 발견한 지역과 은호의 운명적 만남, 벼랑 끝으로 몰린 인물들의 숨가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날들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병원장은 사색이 되어 성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의 침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옷장 속 외출복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뭐라고요? 혼자 나갔다고요? 몸도 못 가누는 애가 어떻게 혼자 나가? 경호원들은 눈 뒀다 뭐했어. 성희는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경호팀장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분노라기보다 공포였습니다. 우진이 없으면 자신의 계획도 회장에게 받아낼 신뢰도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CCTV 확인 결과 우진은 직원들이 교대하는 가장 어수선한 틈을 타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병원을 벗어나는 아들의 모습에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찰에 알리면 안 돼. 기자들 냄새 맡으면 끝장이야. 사설팀 풀어. 내 아들 찾는데 돈 아끼지 말고 서울 바닥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성희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실종 신고가 아니라 탈주범을 쫓는 추격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성희는 직감했습니다. 우진이 향할 곳은 단 한 군데, 자신을 숨막히게 하는 이 집구석이 아닌 어딘가라는 것을. 집안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우진의 가출 소식을 들은 박진석 회장은 노발대발하며 거실을 서성였고 성희는 거짓 보고를 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죠.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 영라가 조심스럽게 박 회장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잔뜩 예민해진 진석은 안경을 벗으며 영라를 쏘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오빠 일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영라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몰래 연재해왔던 웹툰 습작들이었습니다. 저 경영 수업 그만하고 싶어요. 사실 저 웹툰 작가가 꿈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았고 소질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제 인생 제가 원하는 걸로 채우고 싶어요. 하지만 진석의 반응은 영라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쓱 보던 진석은 그대로 기기를 책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에 금이 갔습니다. 지금 제정신이냐? 집안 꼴 돌아가는 거 안 보여? 내 왜 오빠는 생사를 모르는데 넌 한가하게 만화 타령이나 해? 아버지, 이건 제 꿈이에요. 꿈? 격떨어지게 무슨 딴따라 짓이야. 내가 널 그따위 환쟁이 만들려고 유학 보낸 줄 알아? 어디 가서 박진석 딸이 만화 그린다는 소리 입도 뻥긋하지 마.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유분수지. 진석의 모욕적인 언사에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오빠는 아파서 귀하고 나는 건강해서 쓸모없는 건가? 아버지에게 나는 대체 무엇인가? 영라는 금이 간 태블릿을 챙기지도 못한 채 서재를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도심의 거리. 환자복 위에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우진은 인파 속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옥신거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그 집은 지옥이야. 택시를 잡으려 해도 지갑도 휴대폰도 없이 나온 터라 막막했습니다. 우진은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번호는 단 하나, 은호의 번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전을 넣으려는 순간 손에 힘이 풀리며 동전이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우진은 결국 전화기조차 걸지 못한 채 부스 안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차가운 도시의 풍경. 우진은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성희에게 잡혀가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퇴원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혁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은호 씨, 병원 쪽 지인한테 들었는데 우진 씨가 퇴원한 게 아니라 사라졌대요. 혼자서 병원을 나갔다고 합니다. 네? 혼자서요? 그 몸으로요? 은호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희 여사가 지금 사설업체 풀어서 찾고 있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요. 성희 여사 손에 들어가면 우진 씨 다시 갇힐 거예요. 지혁과 은호는 곧장 차를 타고 병원 근처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차창 밖을 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바보같이 나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어디 간 거야 오빠? 지혁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은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멀리 못 갔을 겁니다. 은호 씨, 침착해요. 두 사람의 차는 우진이 사라졌을 법한 골목들을 누비며 필사적인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네요. 영나가 아버지에게 들은 격 떨어진다는 말. 정말 비수가 되어 꽂혔을 것 같습니다. 자식의 꿈보다 체면이 중요한 박 회장님.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홀로 거리를 헤매는 우진이 너무 짠하지 않나요? 10억짜리 이식 수술을 받은 몸으로 그 추운 거리를 헤매다니요. 성희보다 먼저 지혁과 은호가 우진이를 찾아야 할 텐데 시간이 없습니다. 과연 이 숨바꼭질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해가 저물어가고 기온은 더 떨어졌습니다. 지역의 차가 한적한 공원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팀장님, 저기...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옆에 쓰러져 있는 남자의 실루엣. 지역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달려갔을 때 우진은 이미 저체온증으로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빠, 우진 오빠, 정신 차려봐. 은호가 우진의 뺨을 두드리자 우진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은호야. 그래, 나야. 왜 혼자 이러고 있어? 바보야. 우진은 은호를 보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한테 가기 싫어. 나 좀 숨겨줘. 지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호 씨, 일단 차에 태워요. 병원으로 가면 성희 여사 사람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일단 제 아지트로 가죠. 지혁은 우진을 업고 차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은호는 뒷좌석에서 우진의 손을 비비며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성희의 추격대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 지역의 차는 어둠을 뚫고 은밀한 곳으로 질주했습니다. 성재는 집안이 쑥대밭이 된 틈을 타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상철이 잠든 사이 수빈이 몰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지? 오빠, 나 아빠가 방에 가뒀어. 근데 나 괜찮아. 오빠네 집은 우진 오빠 없어졌다며? 수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성재는 한숨을 쉬며 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우진이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 나도 우진이 걱정돼 미치겠다. 오빠, 너무 걱정 마. 우진 오빠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내가 나갈 순 없어도 기도할게. 우리 꼭 이겨내자.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는 두 사람. 성재는 수빈의 목소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반드시 해결할게. 우진이도 찾고 너랑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어머니랑 단판 지을 거야. 기다려줘. 전화는 짧게 끝났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이 위기 속에서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방에 틀어박힌 영란은 찢어진 그림들을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엔 차가운 도끼만 남았습니다. 격이 떨어져? 내 꿈이 부끄러워? 아버지는 딸의 꿈을 짓밟았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영란은 서랍을 열어 깊숙이 숨겨두었던 우진의 차트 사본을 꺼냈습니다. 공여자,
지은호 관계, 쌍둥이 여동생. 영란은 차트를 매만지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중시하는 그놈의 격,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게.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려던 그 비밀, 내가 다 까발려줄게. 영란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이올로지컬 트윈 시스터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면 아버지의 체면도 어머니의 야망도 모두 끝장낼 수 있었습니다. 영란은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망설였습니다.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아버지? 아니면 언론? 영라의 복수심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데려간 곳은 도심 외곽의 허름하지만 따뜻한 별장이었습니다. 난로를 피우고 따뜻한 죽을 먹이자 우진의 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팀장님. 은호야. 미안해. 우진의 사과에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세 사람이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별장 밖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성의 깊은 사설업체 직원들이 기어코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차가 아직 따뜻합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리자 지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건장한 산의 서너 명이 별장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들켰어요. 우진 씨, 뛸 수 있겠습니까? 네, 갈 수 있어요. 은호 씨, 우진 씨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서 산길로 가요. 차는 제가 유인할게요. 팀장님은요? 안 돼요. 같이 가요. 은호가 울먹였지만 지역은 단호하게 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 믿죠? 금방 따라갈게요. 어서요.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지역은 강목을 집어들고 현관을 향해 섰고 은호는 눈물을 머금고 우진을 부축해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지역의 목숨 건 사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엔딩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홀로 탈출해 쓰러진 우진을 구해낸 기쁨도 잠시, 성희의 사냥개들이 기어고 은신처까지 덮쳤네요. 지역 팀장님, 혼자서 저 거구들을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러십니까? 은호를 보내는 그 눈빛이 너무 비장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오늘 영라의 변신, 눈여겨보셨나요? 아버지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상처가 결국 영라를 흑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에 쥔 차트 사진 한 장, 적에 전송되는 순간 박 회장 집안은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할 겁니다. 영라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서로를 의지하며 도망치는 우진과 은호, 그리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지역. 반면 자신의 체면과 욕심 때문에 자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진석과 성희. 이 대비되는 모습이 참 씁쓸합니다. 과연 지역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은호와 우진은 이 긴 밤을 지나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다음 회 피 튀기는 액션과 영라의 폭탄 선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